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겁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실수가 또 실수를 낳는 일이 반복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저희로서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그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난리면이라고 돼 있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이 정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외교 참사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데 대해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참석, 첫 유엔 연설 등 숨가쁜 일정 속에 논란이 이어졌는데 우선요, 신성범 전 의원님, 순방 외교의 성과 또 한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유엔 총회 연설인데요. 유엔 총회에서 흔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면 북한 핵 문제를 언급하고 이런저런 뭐랄까 인센티브를 줄 테니 제안했었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규탄해달라. 이런 식의 접근을 해왔다면 이번에는 북한 핵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국제연대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세상이 21세기가 돼도 이 모양이냐 할 때 나름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시각을 전달했다. 이렇게 힘에 의한 형상 변경이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온 나라가 연대 정신으로 뭉쳐야 된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뭘 할 수 있느냐. 디지털 기술, 바이오의 특장이 있다. 이걸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 특히나 유엔을 우리는 유엔 때문에 살아난 나라다. 그래서 의무를 다하겠다. 나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아시는 대로 런던 가서 엘리자베스 2세 조문했니 안 했니 논쟁.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냐는 그 문제 때문에 색이 바래는 것은 있지만 특히나 또 마지막에 트루도 총리하고는 AI, 인공지능 캐나다 굉장히 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기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11억 달러, 한 7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도록 만든 투자 협약서 체결 이런 것들은 조금은 의미가 있었다. 안타까운 점은 있었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윤 대통령 이번에 내용보다는 이 비스고 논란이 지금 주말에도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격이 무너진 일주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결과적으로는 영빈관 신축, 국격의 다운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스스로 없어졌다는 것을 이번 비속어 논란 속에서 대통령의 표현 속에서 나타난 것이고 또 하나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이제 대통령 외교 목적이 ARA라든지 여러 가지 통화 스와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워싱턴 포스트나 CNN이나 한국 대통령이 소위 말하자면 핫 마이크, 즉 꺼진 줄 모르고 한 그 발언 자체가 디플로매틱 미스스텝, 즉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 헛발질.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낸시 펠로시 미 한우 의장 왔을 때 안 만난 것까지 되고 됐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번 외교의 목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 당장 미 의회하고 논의를 해야 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 의회 자체에서 이미 네 정치나 잘해라 이런 식의 어떤 비판을 받고 돌아오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이미 한국에 온 미 하원 의장은 만나지도 않으면서 굳이 미국 대통령 만나서 법안 어떻게 통과될라?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11월 중순에 있는 중간선거 앞두고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자격, 발언의 어떤 수준, 또 우리 팀이 갖고 있는 한일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전문적 팀의 수준, 예적인 수준이 낮다.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미국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백악관은 윤 대통령 비서관 논란에 노코멘트를 했지만 좀 외신들 조명 이어졌잖아요. 근데 미 NSC는 한미 관계는 굳건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그리고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미국의 정확한 표현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흔히 하는 말로 말 실수, 텅 설립, 혀가 미끄러져서 생긴 실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 옛날에 뭐 우리 실장님 아시는 대로 언론에서 쓰면 가십이에요, 가십. 이러이러하여 뒷말이 많다. 이런 식으로 가십 한 줄 나오는 건데 언론 입장에서는 미국 언론 입장에서는 뭐냐면 외국 정상이 실수했다는 것 때문에 재미있게 흥미적인 요소로 다루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정식으로 문제 삼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한국 대통령이 우리 미국 국회를 완전히 능멸했습니다. 완전히 경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논조는 아니단 말이에요. 실수다라고 보는 건데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의 대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바이든이라는 소리를 대통령이 안 했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나서는 그러면 옆에 있었던 박진 장관이나 김성한 실장이 뉴욕에 있는 그 기자들 우리 대통령실 출기자들 앞에 섰어야 돼요. 내가 바로 옆에서 들었는데 우리 대통령 입에서 바이든 소리 한마디도 안 나왔다. 잘 들어봐라. 라고 하는 게 맞았는데 열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 바로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대통령 출입 기자들이 대통령의 언급한 그 뉘앙스가 좀 다를 경우에 불러서 대변인이나 수석을 불러서 설명을 하죠. 그렇죠. 요 뜻은 이게 아닙니다라는 설명을 하면 그걸 통상 기자실에 와서 얘기를 하면은 반영을 많이들 하죠. 당연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늦은 시점. 그러니까 또 하나는 지금 MBC에서 처음에 방송사의 첫 방송사에서 보도할 때 자막을 보이시오. MBC가 큰 실수를 하나 한 게 있는 거예요. 그 괄호 열고 미국 국회, 미국 괄호 닫고 국회. 아무리 들어봐도 저 국회에서 지금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양설이 있지만 적어도 미국이란 표현이 없는데 첫 방송에서 미국이라고 괄호를 닫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편향을 왜곡된 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에 대해서 처음부터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강하게 해당 방송사 옆이라고 동영상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어야 돼요. 명분이 있는 거 하나. 미국이라는 소리 절대 안 했는데. 이런 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대응이 너무 늦은 거예요.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내부 점검을 꼭 해와야 돼요. 대통령실이. 김영주 전 의원님, 미국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혼잣말로 기자를 욕했던 것이 생방송을 탔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때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글쎄요, 초창기에는 그 대응할 때 노코멘트를 하셨죠, 초창기에. 그렇지만 계속 언론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과를 했죠, 해당 기자에게. 물론 또 맥락을 알고 보면 사실 그 기자가 조금 수준 낮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하나마나한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바보야 그게 뭘 질문이라고 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어쨌든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그때마다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보면은 대통령 돌아오셔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 본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그런 맥락을 풀어주면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윤 대통령이 입장을 낼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는 좀 제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계속 그 언론 탓을 하고 있고요. 또 야당 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진원지는 대통령이셨고 그런데 왜 박진 외교장관이 한 얘기는 기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뒤늦게 해명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뒷받침하는 것이 과연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외국 정상들이나 정치인들이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혼잣말 하거나 속내를 드러냈다가 공경에 처하는 경우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외신을 통해서 보면은. 근데 대부분 어떻게 처리합니까? 씩 웃고 말거나 아니면 굉장히 개면증하는 표정으로 참 아유 내가 이런 식으로 참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연말에 아시는 대로 백악관 출입 기자 모임을 하잖아요. 파티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를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풀어주는 이런 나름의 언론의 대응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응을 잘못한 거다. 제가 보기엔 대통령께서는 기회가 있다면 적절한 선에서 뭐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고
뭐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장 표명은 필요한 거다. 그리고 뭐 아니 내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내가 바이든 대통령 만났는데 1분도 안 돼서 끝내서 섭섭했던 대목도 있다든지 한다든지 네. 아니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원래 또 반대할 것 같아서 내가 화가 났다든지 말투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는데 앞으로 언행을 조심하겠다든지 이 정도 하면 전 될 거라고 보는데요. 순방 전에 여야 지도부 초청 얘기가 있었잖아요.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이어질까요? 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안 할 수 없는 거. 다만 이제 보통 귀국길에 간담회 하잖아요. 기자들 간담회. 저 기자들 있는 카콘에 가서 이번에 어떻게 느꼈다는 이런 한대목한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서는 마음은 불편하실 텐데 네. 적어도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여야 대표들 초청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네. 국민의힘 얘기해 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신문길이 3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뭐 신경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결과 예상하세요? 글쎄요, 우선 재판부 교체는 받아들이지 않았게 됐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전하고는 양상이 좀 다른 건 맞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제 그전의 가처분의 기본적인 전제가 실제로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 저 7명 중에 4명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문제 의식들에 있어서는 이미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당헌 당규 개정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 전국 상임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 삼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따라서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어떤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가처분 소송과 별개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시점이 과연 언제일지 28일 신문기일 이전이 될지 또 결과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전망대로 제명까지 가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당내 주류들의 공격, 다시 말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제명 시도 국민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은 좀 빠졌잖아요. 정당성이 좀 훼손됐다 그럴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경찰에서 적어도 알선수재 부분만큼은 뭐 불송치를 했다든지 뭐 남아있습니다. 2개 남아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하나. 또한 유상범 의원과 정인석 의원이 주고한 문자가 한 달 전이긴 하나 속내를 드러낸 것처럼 보이는 대목.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윤리위에서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 물론 이양희 위원장이 별도로 이것을 뭐 밀어붙일 공사는 좀 저는 남아있다고 봐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지금 지금 말씀대로 제명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창당 관련해서는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창당에 대해서도 꽤 지지하는 게 나오던데 어떤 의미로 읽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기를 말하자면 출당시키거나 제명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창당할 의미가 없다. 어쨌든 보수의 주류는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함께 한다는 이미지는 갖고 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스스로가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자기를 당 밖으로 떠밀어냈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지금 당장 창당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창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당 안팎으로 역부족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리더로서의 보수 정파의 리더 중에 한 명으로서 기회를 볼 수는 있다. 즉 본인 스스로가 지금 당 안에 있으면서 창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차고 넘치지 않겠나. 본인은 그런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요. 친윤 대 비윤 구도로 재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이번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야당 못지않게 날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윤계 결집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네요.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또 파악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의 성정이나 봐서는 지금 대목에서는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놓는 게 장기적으로도 이렇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자기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직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펴낸 책 제목이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혀라 이런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하겠다는 거. 다 일부 언론에서 당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다.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 투쟁에 나선 이유는 제가 보는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저는 왜냐하면 7대 3이라는 구조 자체에서 당내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도 알고 있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네.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향후 국민의힘 당권 경쟁 구도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사실은 뭐 친윤 대 비윤으로 가기에는 불균형성이 너무 심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대적할 만한 비윤계 인사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지금 오히려 어려움은 친윤계라고 하는 분조차도 스스로가 적합하다고 하는 생각을 고르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네. 표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되고 어렵사리 조영 비대위, 권성동 비대위 뭐 이런 형태의 구도를 겨우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비윤계라고 하는 측면의 중심에 과연 뭐 유승민 의원이 선다 하더라도 전체 보수 즉 대구 경북에서의 유승민 의원에 대한 인지도나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렇게 네. 봅니다. 국정감사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뭐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벌이는 논쟁을 보면 이게 민생을 위한 국감이 아니라 다시 정쟁 소용돌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인데 신상범 전 의원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일단 소환부터 하고 나는 여야의 국감 증인 신청 행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오리라고 믿는 국민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왜 안 나오겠습니까? 명분도 없고 이게 나오는 순간 더 큰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노이즈 마케팅 하듯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님은 국감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오히려 이와 같은 싸움이 크게 일어나면 진짜 짚어야 될 대목을 짚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야말로 물국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오히려 더 지금 현재 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 절벽에 대비해서 대학을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굉장히 핵심일 텐데 네. 사립학교에서 박사학위 준 거 가지고 그렇게 국가에서 싸운다 그러는 건 오히려 교육 정책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